어제 선고된 김건희 판결을 보면서 많은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건의 판결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깊이 뿌리내린 계급사법의 민낯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우인성 부장판사입니다. 그의 판결 이력을 보면 충격적인 패턴이 드러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가혹하고 권력자와 엘리트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재판. 과연 이것이 정의입니까? 어제 선고 내용을 좀 간략하게 또 말해볼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무죄, 명태균 공천 개입 불법 정치자금 무죄, 통일교 관련 각종 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1심 선고는 금품 수수는 일부 유죄. 그래서 최종 1년 8개월 추징금 1281만 5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자, 총 3127회 이상 매매주 주문을 제출하고 8억 1천만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한 주가 조작 공범 김건희에게 시세 조정 행위를 인지했으나 공모는 아니다 라는 기묘한 논리로 선고를 한 건데요. 네. 시세 조정을 알았고 판도는 됐지만 공모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 도올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내가 보기에는 일종의 사법 구태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법 질서 내에 어떠한 상식을 뒤엎는 그러한 판결이 나왔는데 그 모든 판결의 내용이 이 아주 저급한 AI 수준에도 못 미치는 아주 몰상식한 판결이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굳이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계약이 없다거나 아무런 재산적 이익이 없다거나 김영선 공천과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하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이유를 댔다. 형사법 전문가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무 등급, 추물 이불량, 거미 불루, 하이 불치 대개 이런 말을 인용하는 것은 판사가 자기 벗에 취해 있거나 뭔가 변명처럼 해나갈 때 하는 논법이다. 판사는 드라이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 적용을 하면 된다. 쓸데없는 얘기도 많았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판결 내용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높을 걸 알고 뭔가 포장하려는 듯한 느낌. 이진관 판사 보세요. 시작하자마자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유죄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어제 판결 이후 법조인들과 국회의원, 법학자들이 이번 선고에 대해 법리로 많이 분석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법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법은 우리 국민의 삶과 분리된 추상적 규범이 아닙니다. 실생활과 맞닿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정서에 맞춰서 파묘를 해봤습니다. 1년 8개월은 과연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을까요? 준 카드로 산 뿅뿅뿅뿅. 정답은 담배 두 보루입니다. 담배 두 보루. 저게 만 원인데. 잠깐만, 한 보루에 얼마예요? 45,000원. 한 10만 원이 안 되는 걸 샀는데 1년. 실형이요? 그렇죠. 집유도 아니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동안 대한민국 재판부가 징역 1년을 판결했던 사건들을 제가 파묘해봤습니다. 2022년이 최근이네. 김건희 씨의 징역 1년 8개월과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란 한 판 훔쳤다가 징역 1년 6월, 배 몹시 고팠던 40년의 비극. 2020년 3월 49살 남성 A씨가 수원의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 금액으로 치면 5,000원입니다. 일용직 청소부로 일하며 살아오던 A씨는 코로나로 일이 들어오지 않아 보름을 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배가 고파서 계란을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재판부는 1년 6월,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자, 김건희 1년 8개월과 비교해 보십시오. 40대 남성이 고시원에서 달걀 18개 훔쳐서 1년 6월의 징역이요? 네. 9,000원 소시지 훔쳐 징역 1년, 3억 절도범 집행유예, 장발장법 또 도마에. 이거 2023년이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2023년 3월 한 남성은 소시지 등 9,600원어치의 음식을 무인 상점에서 훔쳤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람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가 고파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성의 궁핍한 처지를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재범이라는 이유입니다. 상습절도다.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소시지 9,000원. 9,600. 네, 이런 거는 사실 선고 유예하거든요. 그리고 재판부가 그 범인 어쨌든 구성 요건에 다 해당되니까 범인이겠죠. 그런 사람 비난할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안정망이 무너졌다는 거를 지적해야 돼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재범이라서 상황을 봐서 무죄를 줘라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1년은 과하죠. 뭔가 교육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빈집서 6,000원 상당의 빈병 훔쳐 50대 남성 징역 1년 3개월. 이것도 작년이네. 2025년 A씨는 광주 서구 한 빈집에 침입해서 집주인 소유의 6,000원 상당의 빈병을 60개 가량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빈병 60개 다 합치면 6,000원입니다. 하나에 100원. 네네. 그래서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역시 유사 범행 전력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액이 작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어려운 점이 범행의 일부 동의가 됐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있다라고 재판부는 이제 판단했. 그라프 목걸이 뭐 받고 이래도 뭐 1년 8개월인데 이런 게 1년 3개월이야. 네, 다음 뉴스 보시죠. 빵 과자 5,000원어치 훔친 절도범의 징역 1년 선고. 네. 2018년 6월 60대 남성 A씨는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시가 1,400원 상당의 과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예.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역시 A씨가 재범이라는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예. 보통 이렇군요. 그러니까. 네. 예, 어떤 패턴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요거 이제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형량과 정확히 똑 떨어지는 1년 8개월짜리입니다. 먹튀 40대 남성 징역 1년 8개월입니다. 윤 씨는 지난해 8월 강서구 소재의 노래방 주점에서 합계 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결제하지 않고 노래방 사장 A 씨와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1년 8개월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우인성 부장판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하나의 더 이제 선고가 있는데 자신의 여자친구를 회칼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 핸드폰으로 경동맥 살인, 목의 구조 등을 검색해 25세 의대생에 대해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우인성 판사는 징역 26년으로 감형해줬습니다. 네. 우인성 판사는 1심 판결이 끝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의대생이거든요. 수능 만점자이고 향후 사회에 기여할 것을 고려해 감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형의 사유가 참 말이 안 되네. 수능 성적이 좋으면 감형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우인성 판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인성 판사가 어떤 스타일인지도 약간 좀 추론이 좀 되는데. 저도요. 예, 어제 그 사자성어 그런 것도 그렇고 맞아요. 어떤 사람일까가 단 생계형 범죄와 이 소시민 범죄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어제 우인성 판사가 했던 말이 딱 치네요, 뭔가. 근데 우인성 판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자와 권력이 없는 자는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가 아니라 권력이 있는 자와 권력을 잃은 자는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하. 판결 선고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저 대목 네. 김건희 권력자였구나. 어제 김건희 씨에게 선고된 1년 8개월. 저는 항소심 가면 뭐 100% 형량이 높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보름을 굶고 계란 18개, 5,000원을 훔친 일용직 청소부 징역 1년 6개월, 소시지 9,600원을 훔친 남성 징역 1년, 빈병 60개, 6,000원을 훔친 기초생활수급자 징역 1년 3개월.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한다. 하지만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이 마음 깊이 와닿습니까? 6,000원 빈병을 훔친 기초생활수급자를 격리해야 할 위험한 범죄자로 본 겁니다. 이것이 서민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선입니다. 3,127회 매매 주문, 8억 1천만 원 부당이득, 주가 조작 인지, 공천 개입. 그런데 판결은 주가 조작 무죄, 공천 개입 무죄, 최종 징역 1년 8개월입니다. 우인성 판사의 논리를 들어보십시오. 시세 조정을 인지했으나 공모는 아니다. 알았지만 공모는 아니다. 이게 법리입니까? 말장난입니까? 이분이 그럼 예전에 어떤 판결을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우인성 판사. 네, 우인성 판사가. 근데 제가 보니까 대체로 어떤 패턴이 있냐면 네. 피고인이 엘리트,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엘리트 의사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라든지 이럴 때 가중기 판결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엘리트 기득권층으로 분류되는 피고인들한테 2024년에 의대생이 강남 한복판 빌딩에서 본인의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잔혹했냐면 폐칼을 사가지고 여자친구의 목 부위를 10여 차례 왼쪽을 한 다음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의사니까 경동맥이 어딘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측 오른쪽을 또 수차례 가운데 눈과 코를 또 칼로 상하게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검찰이 사형을 내려달라고 구형을 했어요. 사형을. 요즘 사형 구형 잘 안 하잖아요. 네. 워낙 잔혹하기 때문에 반성의 기미도 없고. 근데 우인성 부장판사가 1심 판사였는데 징역 26년을 내렸습니다. 와, 대폭 깎았네. 예. 이거는 고의적인 살인이고 반성의 기미도 없는데 나중에 그때도 이랬던 것 같아. 판결문에 없는 얘기를 좀 한 거예요. 이 의대생이 보니까 2018년에 수능 만점자 전국 수석을 한 친구예요. 근데 그리고 연대 의대생이었고 근데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얘가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면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판결문에 선고할 때. 그게 나중에 알려지면서 방송에 나와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2심 재판부에서 무슨 소리야 하면서 징역 26년을 더해가 플러스해서 징역 30년에 5년의 보호 관찰을 추가로 때립니다. 35년을 한 거예요. 얘는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얘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보호 관찰이란 거는 나오면 또 그럴 거 같으니까 이렇게 된 케이스가 있고 강용석 변호사가 2021년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강용석과 김세희가 이재명 후보가 중고등학교를 안 나왔다. 소년원에 있었어.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도 1심 판사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 무죄? 예. 그리고 유죄가 내려준 부분은 불륜이 있어서 혼외자가 있어. 요거에 대해서만
처음에는 벌금 700에서 1000만 원. 와. 근데 2심에서 강용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바뀝니다. 이 부분은 명백하게 대선 후보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한 거라고 해서 강용석 변호사잖아요. 와. 김세희는 벌금형 그대로 유지됐는데 2심에서도 1심에서 강용석만 징역형으로 벌금에서 징역형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리고 장영하 변호사라고 네. 조직폭력 철민 성남 국제 마피아 걔가 감옥에 있으면서 장영하를 선임을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했잖아요. 네. 그래갖고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그때 당시도 2022년 1월경에 기자회견을 하죠. 조직폭력배가 이재명 측에 20억 원을 상납했다. 난리가 났었죠. 네. 난리가 났었는데 이후에 이제 선거 끝나고 검찰이 장영하를 기소를 안 해요. 장영하를 그 조직폭력배 박철민만 기소를 해서 처벌을 받는데 나중에 민주당이 야 장영하를 왜 수사를 안 해? 라고 해가지고 법원이 결정합니다. 그걸 재정신청이라고. 검찰에서는 끝까지 기소 안 하려고 버텼던 거예요. 그래서 기소를 했는데 어렵게 했잖아요. 민주당이 해가지고. 근데 장영하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아요. 장영하 변호사도 박철민한테 속은 거야. 몰랐어 장영하는. 이렇게 하면서 장영하한테 무죄를 줘요. 그게 우인성 부장판사. 문제가 좀 근데 있네. 이 사건 또한 2심에서 아니야 장영하 너 다 알고 있었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2심에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판결도 항소심에서 많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건 그런데 이 패턴을 보면 전형적인 엘리트 기득권층에 대해서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윤석열 김건희도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기득권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다고 보거든요. 그냥 머릿속에 이런 인식 자체가 있는 게 아닌가. 심각하네. 예전 판결들을 보면.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5천 원 훔친 사람 1년 6개월, 8억 챙긴 대통령 부인 1년 8개월 빈병 훔친 수급자는 격리 필요, 살인한 의대생은 사회 기여 가능. 이것은 법 앞의 평등이 아닙니다. 계급 사법입니다. 우인성 판사의 판결들은 대부분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명의 판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만연한 서민의식 제로의 엘리트주의입니다. 법은 권력자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의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진정한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비판하고 추적할 것입니다.